부동산에 관심 많은 동네 형 안녕 불인이들, 난 재경이라고 해. 풀어줘. 부동산! 자, 오늘 2020년 마지막 날이야. 와, 벌써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갔네. 그렇지. 내가 그동안 많은 걸 물어보고 많은 걸 배웠지만 솔직히 기억에 남는 게 잘 없거든. 이게 내가 열심히 얘기했는데 남는 게 없다라고 하면 내가 뭐가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 2021년 부동산에 대한 전망을 한번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줘. 그치. 그래도 2021년도가 오니까 2021년도 경기 전망은 좀 어떤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어렵게 볼 게 없어. 내가 이전에도 영상에서 뭐 부동산 경기 전망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야기한 적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크게 달라질 건 없다라는 거였지. 저번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큰 틀을 잡아라, 두 가지를 이야기했었는데, 첫 번째는 대체 투자처 부족이었고, 두 번째는 다주택자 규제 강화였어. 이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나? 지난번에 자동차를 비유를 해줘서 설명을 해줬었던 적이 한 번 있고, 그리고 대체 투자처 같은 경우는 돈은 많은데 그걸 어디로 써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줬었어. 어우, 우리 기억을 다 하고 있네. 박수 쳐줘야겠다, 이거. 일단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야. 일단은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다라는 거지. 2020년도도 그렇지만 2021년도도 지금 정부 예산이 어마어마하거든. 지금 2021년도 정부 예산 보면 558조야. 조 단위가 그냥 막 튀어나와. 그리고 우리가 참 통계를 찾아보게 되면 통화량도 계속적으로 풀어나고 있고, 작년에 추경만 하더라도 1차, 2차, 3차, 4차 추경까지 막 쭉 나왔단 말이지. 그러면 일단 적어도 정부 정책이 맞고 그르고를 떠나서 돈을 많이 풀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자산가들이 일단은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돈의 가치들이 자꾸 떨어지는 게 눈에 보여. 지금 금리도 너무 낮아. 그때도 이야기했었던 게, 예금금리 자체는 1점 몇 밖에 안 되고 수시 입출금식 통장으로 있다라고 하면 애초에 그조차도 못 받고 0.1%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있었었잖아. 야, 그렇다 보니까 지금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지. 갈 데가 없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주식시장이 좀 되게 괜찮단 말이지. 근데 주식에다가 우리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조금 얼마 이렇게 넣어놓을 수는 있지만 다 몰빵 이렇게 할 수 있나? 그건 힘들지. 그치. 좀 아무래도 특히 은퇴 자금이다라고 하면 인생을 다 걸기가 참 그렇단 말이지. 그렇다 보니까 은행에 넣어놓긴 참 뭐한 이 자금들이 어디로 갈까 했더니, 대표적인 안전한 실물 자산이 부동산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플레이션 헤지라는 표현도 쓰잖아. 그래서 부동산에 몰리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여기에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동차를 비유했었던 건 다주택자 규제라는 이야기 했었지.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주택 숫자에 대해서 규제를 너무 많이 때린다는 거야. 다주택자 양도세 훨씬 많이 내. 다주택자 취득세도 많이 내. 집도 많아. 근데 팔지도 않을 거라고 하니까 보유세에 대한 부분, 대표 종합부동산세를 엄청나게 올려대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제 다주택자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거야. 다주택자들이 규제하면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게 단편적인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야기가 달라져. 왜냐? 실질적으로 다주택자를 규제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똘똘한 한 채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도 자동차를 들면서 예시를 들었었지. 내가 소나타 한 채, 그랜저 한 채, 제네시스 한 채 있었는데 한 채만 남기래. 차고지 제한법을 만들어서. 그럼 어떻게 할까? 가장 비싼 차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치. 그러면 우리 제네시스 하나만 남기고서 나머지 싹 팔겠지. 네. 근데 팔고 나면 돈이 좀 남잖아. 이 돈을 가지고서 그냥 제네시스까지 팔아버리고서 그냥 벤츠 갈까?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게 이 똘똘한 한 채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집에 여러 채가 있었는데 이 집도 여러 채를 싹 정리해서 확실한 한 채로 넘어가자. 그렇게 똘똘한 한 채 하면서 이제 상급 지역들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게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도 양극화지만 지방이라 하더라도 안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지. 광역시급들만 하더라도 되게 괜찮아. 근데 이 광역시 내에서도 여기 상급지가 더 올라간다는 거지. 우리 대전에서는 유성구가 유명하잖아. 대구에서는 수성구가 유명하고, 이런 데들이 아무리 똑같은 대전, 대구 중에서도 더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지. 이게 상급 지역들이 막 치고 올라가는 거고, 지방 중소도시라 하더라도 여기서도 다 올라가는 게 아니다. 올라가는 데들이 있지. 그런데 여기서도 1급 지역들이 살아남는다는 거야. 왜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서울에 살 수는 없잖아. 그렇지.
대전에 집이 있는 사람, 대구에 집이 있는 사람, 청주에 집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 지역 내에서도 상급지가 살아남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보면 왜 똘똘한 한 채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고, 똑같이 서울이라 하더라도 서울은 그래도 뭐 상급지고, 물론 상급지가 더 올라가는 부분들은 있지만 하급지들도 다 올라가는 것 같은데 싶을 수 있지. 강남만 올라간 건 아니잖아. 근데 서울이라 하더라도 상품비 양극화도 나타난다는 이야기도 했었어. 아파트가 많이 올라갔지만 빌라, 오피스텔은 3년 전이랑 지금의 가격대가 비슷한 지역들도 있거든. 특별한 개발 이슈가 없는 데는 아직도 그대로야. 이 부분이 빌라도 한 채, 아파트도 한 채면 똑같은 서울이라 하더라도 좀 가치가 없는 데를 먼저 판다.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2021년도도 이러한 규제의 방향성이 동일하게 적용될 거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다른 전문가들 보다 보면 2023년도까지 계속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많을 거야. 그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2018년도에 공급 과잉이다 이야기 들어봤었어? 그렇지. 2017년도, 2018년도가 역대급으로 공급량이 많다 보니까 떨어질 거란 이야기도 많았었는데, 근데 그나마 2019년도까지도 공급량이 어느 정도 있었어. 근데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계속적으로 공급량이 줄어들어. 그러다 보니까 공급 과잉이 아니라 공급 부족의 시대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이 이렇게 줄다 보니까 집값이 떨어질 이유를 찾기도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사실상 오늘 영상은 이전에 썼던 부분들을 좀 핵심적인 요약 정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2021년도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들이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어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일단 콕콕 집어줘서 약간 잃어버린 기억을 다시 찾는 기분? 아주 좋은 시간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2021년도도 똑똑한 한 채라는 거네. 그치, 우리 똘똘한 채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지. 2021년도도 어찌됐든 똑똑한 한 채, 이것만 기억할게. 풀어줘. 부동산!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줘.